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배워야 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전자기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미분연산자입니다. 미분연산자 첫 번째. 미분연산자. 이 미분연산자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는 델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나블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미분연산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X축, Y축, Z축에 대한 어떤 미분을 하라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길기 때문에 우리는 요 나블라라고 하는 걸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즉, 이 나블라라고 하는 원래의 얘가 갖고 있는 것은 X, 라운드, 즉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여러분들 이 라운드라고 하는 건 그냥 dx분의 d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I, 벡터이기 때문에 ijk라고 하는 성분 벡터가 있어야 되겠죠. 라운드 x,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c, 라운드 k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미분연산자 델, 라블라라고 하는 것은 i, j, k라고 하는 어떠한 벡터다 이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축에 대해서 미분하고 z축에 대해서 미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아, 얘는 벡터의 미분을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영어로 하면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그래서 이 기울기는 어떻게 쓰냐면 그라디언트 V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G, A, D, V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델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X,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만 곱한 거예요? V를 곱한 거죠. V.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V라고 하는 함수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자, 그럼 얘를 보니까 요 V만 여기다 요렇게 다 분배해서 요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V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라운드 X, 라운드 V,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V 플러스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V, K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얘가 I, J, K 벡터의 함수예요. 이 기울기 함수는 어떠한 공간상에 있는 것에 X축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고 Y축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고 Z축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X축으로 얼마만큼 변화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변화하고 Z축으로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칼라 함수를 지금 뭘로 바꿔줬어요? 바로 벡터 함수로 바꾸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 기울기에 대한 예제를 하나 풀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V라고 하는 스칼라 함수가 X의 제곱, Y, G라고 되어 있을 때 좌표 3, 2, 1에서의 그라디언트 V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V, 라운드 G, 라운드 V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라운드 x 라운드 v x의 제곱 플러스 y g가 되겠네요. 그죠?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x의 제곱 yg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x의 제곱 yg k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결국은 자 얘를 뭐 하란 얘기죠?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럼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죠. 그러니까 y하고 g는 그냥 상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2x y g i 플러스 자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의 1승이니까 1이 되겠네. x의 제곱 g가 남아요. x의 제곱 g j 플러스 얘를 g에 대해서 미분하면 g가 1이 되겠죠. x의 제곱 y k가 되고 나머지 항수는 다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때 x, y, g에다가 3, 2, 1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x에는 3을, y에는 2를, g에는 1을 넣어라 이거야. 그럼 x에다가 3, y에다가 2, 1,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12가 내요. 12 i 플러스 x에다가 3 넣으면 3의 제곱 9 1 넣으면 그냥 9네요. 9 j 플러스 x에다가 3 넣고 y에다 2 넣으면 18 나오겠네. 18 k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발산입니다. 발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에서부터 어떤 에너지가 바깥으로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발산, 내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발산은 내적입니다.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 이 A라고 하는 것은 벡터입니다. 벡터를 내적하라 이거죠. 얘를 이렇게 씁니다. div A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만큼을 적어보면 델은 라운드 x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k예요. 자, 뭐 하라고요? 내적하라 이거예요. 그럼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x i 플러스 a y j 플러스 a g k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써요? 아까 지난 시간에 자, 얘는 x는 x 성분끼리 y는 y끼리 g는 g끼리 연산하면 돼요.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운드 x 라운드 ax 그러니까 a라는 벡터 중에 x 성분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a y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a g가 돼요. 그쵸? 그럼 얘는 i, j, k라고 하는 벡터가 없네요. 그쵸? 근데 얘는 뭐였어요? 벡터예요. 그럼 얘 발산은 뭐란 얘기예요? 이 벡터의 함수를 어떻게 바꿔요? 스칼라 함수로 바꿔줘요. 즉 어떤 양으로 된다 이거예요. 양. 이게 발산, 다이버젠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전입니다. 회전. 회전은 우리는 뭐 로테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크로스 A 이렇게 씁니다. 얘도 벡터입니다. 여러분들 외적은 벡터를 외적하면 벡터가 되죠. 얘는
로테이션 A 또는 컬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외적에서 컬 A다 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행렬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I, J, K. 자, 이게 뭐예요? 미분 연산자. 그래서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가 되고요. A 벡터에 대한 AX, AY, AG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뭐 하면 돼요? 전개해 주시면 돼요. 전개해보자 이거예요. I 마이너스 J 플러스 K 뭐 이런 꼴로 나오겠다. 그쵸? 자, I에 대해서 전개하면 요만큼만 남네요. 그럼 얘랑 하면 라운드 Y 라운드 AG 마이너스 얘랑 하면 라운드 G 라운드 AY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J에 대해서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라운드 X 라운드 AG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라운드 G 라운드 AX가 될 것이고요. 자, K에 대해서 전개를 해보면 이 네 개가 이렇게 남네요. 얘랑 하면 라운드 X 라운드 AY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라운드 Y 라운드 AX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회전을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라플라시안입니다. 다섯 번째 라플라시안. 이 라플라시안은 나블라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 나블라의 제곱은 기울기의 발산입니다. 이건 뭐냐? 이 기울기 함수를 뭐 해라? 발산하라 이거예요. 그럼 V라고 하는 어떤 함수의 기울기를 그죠? 발산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 라플라시안은 얘를 라플라시안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다이버젠스 기울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iv 그라디언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적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라운드 X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K랑 그죠? 또 라운드 X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K 얘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주시면 된다. 그죠? 같은 성분끼리만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더라. 이거죠. 내적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라플라시안은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성분끼리만 하니까 라운드 X의 제곱, 라운드 제곱 플러스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제곱 플러스 라운드 G의 제곱, 라운드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아시겠죠? 이게 라플라시안입니다. 근데 이 라플라시안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칼라 함수에 대한 라플라시안이 있고요. 벡터의 함수에 대한 라플라시안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V는 제가 편의상 스칼라 전위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A라고 하는 것은 벡터 전이 벡터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로 하면 뭐 스칼라 포텐셜, 벡터 포텐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 함수고 얘는 그냥 벡터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라플라시안 V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스칼라 함수는 라운드 X의 제곱,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G 제곱, 라운드 제곱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스칼라 함수에서. 근데 얘는 벡터 함수일 때는 라플라시안 A라고 하는 벡터의 함수에 라플라시안은 어떻게 되냐? 그라디언트 다이버젠스 A 마이너스 컬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 벡터의 함수일 때. 근데 여러분들 벡터 함수에서 라플라시안은 실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지는 않고 공식이 어떠냐 뭐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여기에서는 얘 식을 변형해 보면 얘는 뭐예요? 3번 미분한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라디언트 다이버젠스 A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아시겠죠? 라플라시안.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6번째는 발산 정리입니다. 6번째 발산 정리. 발산 정리. 이 발산 정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여러 개예요. 하나는 뭐 우리가 뭐 가우스 정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그린의 정리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발산 정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공간에서 자, 어떠한 미소 최적에서 이러한 최적이 있을 거예요. 이 최적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나오는 선속은 이 최적을 둘러싼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면을 통과하는 양과 같다 이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말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어떠한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그 최적을 둘러싼 폐곡면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양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다시 이런 얘기죠. 어떠한 곳에서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물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를 어떠한 천으로 이렇게 둘렀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내가 이걸 완전히 감싸는 이 천을 통과하는 양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발산 정리니까. 어떤 미소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그 미소 최적을 둘러싼 그 면을 통과하는 양과 같다. 이게 발산 정리예요.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이 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제가 E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E라고 하는 벡터라고 볼게요. 에너지를. 자, 이 폐곡면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향은 뭐예요? E의 면적분 DS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면? 폐곡면이에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면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완전하게 둘러싸여 있는 면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거예요. 에너지의 양은 뭐랑 같냐면 요 미소에서 요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 이 최적에서 발산되는 양이죠. 이거 뭐예요? 다이버젠스 E 이렇게 써요. 얘가 뭐냐면 미소 최적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근데 이 전체에 있는 뭘로 최적으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게 전체 양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발산정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잘 보면 얘는 면적분이고요. 얘는 최적적분이에요. 즉 이 면적분과 이 최적적분을 뭐 할 수 있다? 상호 요렇게 또는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요게 발산정리다 이거예요. 요 식을 잘 알아두시기도 해야 되고요. 이 의미도 알아주셔야 돼요.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그 최적을 완전하게 둘러싼 면을 통과하는 양과 같다. 즉 면적분과 최적적분을 바꿀 수 있는 게 가우스의 발산정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는 스토크스 정리입니다. 스토크스 정리. 이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루프면, 그러니까 어떤 열려있는 면이에요, 면. 그냥 종이 같은 요 면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면 중에 미소한 어떠한 면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의 면적을 제가 편의상 DS라고 볼게요. 그럼 얘를 우리가 나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 나사는 어떻게 앞으로 향하죠. 그럼 얘를 이 어떠한 미소한 면적에서 회전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 회전하면서 이 면과 수직으로 어떠한 에너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가 회전하면서 요 나오는 에너지가 있겠죠. 회전 에너지예요. 그럼 얘를 식으로 써보면 이 회전 에너지 컬 A라는 에너지를 보자 이거예요. 벡터입니다. 얘도 A라는 에너지를 컬 회전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 면적에 대해서 곱한다 이거예요. 면적에 대해서 곱하면 여기에서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얘를 뭐 한다? 다 더해요. 이 전체를. 그럼 전체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DS라고 하는 면적이 있는데 요 옆에 똑같은 DS라는 면적이 있고 얘도 똑같은 DS라고 하는 면적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그럼 잘 보면 이 회전하는 게 여기에서는 얘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하면 옆에 있는 애를 보면 옆에 있는 애도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면 얘는 왼쪽에 있는 애는 아래 방향으로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위 방향으로 돼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어떻게 상쇄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돌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또 상쇄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또 상쇄돼서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돌면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가 또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뭐만 남아요? 결국에는 다 상쇄돼서 결국에는 이것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쵸? 여기 길을 제가 L이라고 볼게요. 결국에는 얘는 폐공면만 남더라 이거예요. A에 DL 되더라 이거예요. 얘는 선적분이고요. 얘는 면적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면적분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스토크스 정리다. 이거. 어떠한
열려있는 평면에서 어떤 미소한 면적의 회전 에너지를 다 더하면 그 면을 감싸고 있는 이 폐 곡선을 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스토크스 정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 정리랑 스토크스 정리가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 식 꼭 좀 기억을 해주셔라. 면적분을 최적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얘는 폐 닫혀있는 곡면이라는 거고요. 얘는 선이잖아요. 폐 닫혀있는 곡선이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선. 얘는 닫혀있는 면에 대해 적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8번째는 항등식입니다. 이 항등식을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 제가 하나를 정의를 해보자면 이 V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스칼라 함수로 뭐 스칼라, 뭐 전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벡터 함수로 벡터 전위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영어로 하게 되면 뭐 스칼라 포텐셜, 벡터 포텐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의 회전은 항상 0입니다. 기울기의 회전은 항상 0이다. 그럼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 컬 그라디언트 V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회전이 0이다 이거예요. 어떠한 벡터를 회전시켰을 때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항등식은 뭐냐면 회전의 발사는 얘도 항상 0이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다이버젠스 컬 A라고 하는 것은 항상 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공간에 대한 벡터를 발산했을 때 0이 된다면 어떠한 벡터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다이버젠스 V라고 하는 기울기 V는 어떤 벡터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E라고 하는 벡터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전위가 항상 힘은 전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컬 A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제가 B라고 하는 벡터로 그냥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컬 A.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컬 E 이퀄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지만 그쵸? 뭐 마이너스 이렇게 써보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다이버젠스 뭐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퀄 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는 여기 어차피 마이너스가 들어가든 0 똑같이 0이니까 그럼 얘도 0이겠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얘는 회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얘는 회전하지 않는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회전계라고 해요. 어떤 비회전하는 공간, 장. 그럼 얘는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발산계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비회전계를 뭐라고 하냐면 보존장, 뭐 보존계 이렇게 얘기도 해요. 보존계.
얘는 솔레노이드 개라고 얘기해요. 솔레노이드 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비회전계의 특징을 한번 보자. 비회전계의 특징을 보겠다 이거예요.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컬 2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요 2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 2라고 하는 어떤 공간장을 적분을 해볼게요. 어떤 A라고 하는 데부터 B라는 데까지 제가 선적분을 해볼게요. DL. 선적분을 할 때 이 A점에서 내가 B점까지 제가 선적분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면 시작점이 A고 끝점이 B라고 한다면 내가 선적분을 이렇게 하든 선적분을 이렇게 하든 그 결과값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즉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면, 그죠? 경로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작이 A고 끝이 B라면 내가 이렇게 가든 그 결과값은 같다 이거예요. 그죠?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그 결과값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면. 자, 세 번째, 얘를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한다면 그 값은 항상 0이다 이렇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요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선적분을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값은 0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얘는 폐곡선 적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뭐 배웠어요? 스토크스 정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선적분을 뭘로? 회전의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스토크스 정리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비회전계는 이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이 값이 0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0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비회전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비회전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비회전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전계라는 겁니다. 전계는 비회전계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이 뭐죠? 비발산계. 자, 이 비발산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발산하지 않으니까 다이버젠스 B는 0이다. 그러면 비발산한다면 다이버젠스 B가 0이라면 이 B라고 하는 어떠한 공간은 얘를 컬 A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컬 A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표현된 공간은 발산하면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두 번째는 이 B라고 하는 것을 제가 면적분을 해볼게요. 인테그럴 B의 ds. 이 면적분을 하는데 어떠한 제가 구면이 있다고 볼게요. 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중에 요 한 면 이렇게 볼게요. 면에 대한 테두리 요만큼 볼게요. 요만큼.
그럼 요 면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적분을 하는데 요 테두리가 동일하면 자, 테두리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값은 같다 이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이 B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적분하는데 내가 면이 이쪽으로도 적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죠? 이 테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적분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쪽으로도 적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적분하는데 그러니까 테두리가 동일하면 내가 요 면만 적분해도 아니면 요 면을 적분하든 반대면을 적분하든 그 결과값은 같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세 번째. 자, 이 전체를 적분하면 즉 뭐야? 폐곡면을 적분하면 인테그럴 b의 ds 면에 대해서 이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 값은 항상 0이에요. 이 값은 뭐다? 0이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면적분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가우스의 발산 정리에 의해서 면적분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최적 적분을 바꿀 수 있잖아요. 다이버젠스 B의 dv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0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발산계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개입니다. 자개. 그러면 어떠한 공간은 이 어떠한 공간에 대한 벡터 F를 표현을 할 때 이런 비회전계도 있고요. 이러한 비발산계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공존하겠죠. 즉, 이 F라고 하는 어떠한 개는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와 그죠? 어떠한 벡터 함수의 회전으로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모든 공간은 기울기 벡터와 회전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비회전계는 전계구나. 전계는 비회전계구나.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면 보존계 또는 보존장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다.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뭐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했지만 전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 마지막에 결과는 전계와 자계에 대한 합을 배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계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자계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